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루프가 올라간 거 이외에는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그릴의 디테일이라든가 아래쪽 프론트 스커트에도 조금의 차별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컨셉은 일반형 모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루프가 전달해주는 약간의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헤드램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관련 인프라라든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커버 없이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보실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양쪽 앞좌석 도어 측면에 독특한 패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리무진 모델답게 뒤쪽 루프 쪽의 은은한 조명은 언제 봐도 멋있죠. DRL 자체도 광량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전조등을 켜게 되면 LED고요. MFR 타입이 아닌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굉장히 잘 맞는데 생각보다 상향하고 하향의 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조사각 조절 폭이 꽤나 있는 편인데요. 지금 가장 낮게 설정을 했고 최고로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다시 또 내려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확실히 초점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두리 부분이 MFR 타입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 흐릿해지는 게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야 자체는 좋습니다. 전에 없던 노출형 헤드램프는 그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소재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LED 타입이고 아래쪽으로도 LED 타입 안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도 역시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 준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 각도에서 보면 야간 시야각을 대략 가늠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점은 정말 잘 맞습니다. 근데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테일램프는 확실히 야간에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LED가 아니고 일반 벌브 타입을 쓰고 있는 방향지시 등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서 이 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디자인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의 균형감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앞면에서 봤을 때보다 전면 측면 쪽으로 살짝 돌아서게 되면 뒤쪽으로 긴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좋습니다. V6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최고 출력은 294마력의 토크는 36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6천만원대를 넘어서는 가격인데 게스식 리프트가 아니고 수동으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장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균형감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하이루프가 올라가더라도 어색하지 않고요. 또 컨버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기아 자동차에서 순정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어색한 느낌들이 확실히 적은 게 장점입니다. 휠은 19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는 235, 55, 19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이고요. LED 방향지시 등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블라인드 스팟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랑 후측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카메라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확실히 사이드 스텝은 순정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C필러 쪽에 독특한 형태의 무늬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개성이 강하죠. 이 디자인 패턴은 실내에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서 별도의 요소수 주입구는 없습니다. 후측면에 오면은 아무래도 앞쪽보다는 루프가 조금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듬직하다고 그럴까요? 확실히 여유로운 밴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후면부에서의 느낌은 일반 카니발보다 조금 더 로봇 같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의 루프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받는 것 같고요.
테일 램프는 얇고 길게 쭉 뻗어 있고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방향지 시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LED가 아니고 그냥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이런 거는 리무진 모델, 하이 리무진에서는 좀 LED로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프론트 스커트도 그렇고 리어 쪽의 디퓨저도 조금 두툼하고 안정감 있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험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느낌들 선택을 해준 것 같아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이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하죠. 일반 카니발과 이 구성은 같습니다. 컨버전하는 회사들에서 나오면 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일단 일반 모델하고 같고요. 아래쪽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여기에 물건 같은 거 보관하시고 또 골프백 같은 거 눕히실 필요 없이 그냥 세워서 보관하셔도 충분합니다. 조수석 측면에는 소화기 커버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소화기 준비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커버링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C필러 이 끝쪽에 보이는 창도 이렇게 커튼이 조금 고급스럽게 내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위쪽에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창문을 이렇게 커튼 형태로 닫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늑한 실내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시트도 접어서 한번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열 시트를 안쪽으로 수납을 한 상태인데요.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SUV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특히나 높이가 확보가 확실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조금 큰 짐들도 여유롭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죠.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즐기시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키는 최근 기아자동차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지금 보이시는 쪽에는 시동 버튼하고 좌우측, 2열 좌우측 슬라이딩 파워 도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메인 키는 여기에 세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도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는 푸시 타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실내는 확실히 밝은 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넓어 보입니다. 회색이나 블랙보다는 이런 컬러들이 보기에는 참 좋죠. 근데 관리 측면에서는 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앰비언트 라이트 패턴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막 되어 있는데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시트는 전동 시트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이런 캐쳐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이쪽에 하이그로시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염하고 흠집이 약한데 말이죠.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지만 크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맥포켓은 길이는 적당한데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막 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순정으로 사이드 스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용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패턴도 이쁘죠. 시트는 기본적으로 전동 지원을 해주고 럼버 서포트는 허리 받침은 4way 타입입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데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단순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가 참 편했던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위치라든가 형상 그리고 쿠션 같은 것들 적절했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 말씀을 드려보면은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 레버를 채택을 했으면 이쪽에 센터 터널 측면을 뚫어가지고 좀 공간을 확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무릎 에어백도 있지 않았네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운전석 좌측 무릎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조사각 조절부터 뒤쪽에 파워도 온오프하는 그 기능까지 깔끔하게 정돈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이 제가 실외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C필러 쪽에 기둥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좀 같이 디자인 큐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이 우레탄 재질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스티치를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이 자연흡기 V6 엔진은 언제나 늘 옳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러운 느낌 아주 좋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스포츠, 스마트,
노멀, 에코 모두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고 가솔린 엔진하고의 이 매칭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는 조금 원형이면서도 네모인데 원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돼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네요. 이게 8단 미션이 의외로 또 이 패드 시프트 사용해보면 좀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조종 공간에 싹 쳐다봤을 때 클러스터도 풀 디지털 타입으로 딱 눈에 보이고요. 자연스럽게 쓱 이어지면서 AVN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위치라든가 포지션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에 딱 닿는 거리에 있어서 너무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화질 괜찮고 광각 부분도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깨지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그리고 주차가 조금 서투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송풍구는 여기 2개 하고 저쪽에 하나 해서 3개 준비가 돼 있고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조작했을 때 조작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AVM 컨트롤들은 다 터치 타입이고요. 볼륨하고 온오프 그리고 튠키는 지금 다이얼 방식으로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사용하기 편리하죠. 공조장치는 온도는 위아래로 토글 타입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터치 타입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커버링이 가능한데요. USB 단자가 총 3개입니다.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가운데에 입력 단자 모두 다 A 타입이고요. 약간 어둡게 보이기는 하는데 NFC를 포함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줍니다. 기어 노브는 다이얼 방식이죠. 제네시스 라인업에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아자동차가 요거는 참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뒤쪽으로는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토글 타입인데 열선 3단, 통풍 3단 조절 가능하세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지 않았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인데 이게 또 옵션으로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푸른색 들어오고선 냉 기능이고요. 또 한 번 누르면 온 기능, 냉온 기능이 같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안쪽에 공간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폭은 좋은데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훨씬 더 깊게 사용하기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조명은 LED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네요. 선바이저도 내려보면 이 거울하고 연동되는 조명이 아니고 거울 따로 조명 따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소소하지만 LED 있지 않았고요. 맵등도 큼직하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 조작감 좋고 역시 LED로 조명 같은 것들은 참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앞쪽에서 여기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뒷좌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어가 전동으로 딱 슬라이딩이 되니까 너무 근사하죠. 시트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고 이 앞쪽도 발받침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에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옆쪽에 보시면 레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좌우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ISO 픽스도 있지 않았고 팔받침은 양쪽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좀 고급지죠. 이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시면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루프 차량이라서 하이리무진이 이게 좋죠. 위쪽에 공간이 정말 여유롭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승합차가 아무리 공간이 좋다고 해서 사실 이 윗공간 때문에 좀 답답하거든요. 잘 보시면 에어벤트 같은 것도 위쪽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조명이 은은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를 잘 해놔서 고급감도 있지 않았고요. 저쪽에 보시면 LED 타입으로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센스 있게 준비 잘 해줬습니다. 큼직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즐기시면서 또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순정으로 준비가 되지만 저렇게 공조장치 컨트롤도 벽면 쪽에 깔끔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커튼 같은 것들도 다 순정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3열 그리고 뒷유리창까지도 이렇게 커튼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어 쪽의 패턴이나 디자인들은 앞좌석하고 같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 스위치도 윈도우 컨트롤 바로 위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어 캐쳐는 딱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전동 슬라이딩하고 바로 연동이 되고요. 옵션으로 갖추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수석 뒷좌석에 보시면 순정형으로 공기청정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자동 모드로 두면은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모터가 좀 센 편이기는 한데 뒷좌석에서 냄새 같은 게 빨리 제거돼서 그런 거는 좀 편했습니다. USB 충전 단자 있지 않았고 워크인 스위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 센터 터널 뒤쪽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냉온 기능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파란색이 냉이고 한 번 더 누르면 온 기능, 냉온 기능 되고요. 좌우측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와 차가운 커피를 동시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220V 컨버터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서랍이 있는데요. 얘가 또 공간이 상당합니다. 이만큼 나오고 요거 이렇게 밀면 슬라이딩 하면 히든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스마트폰 같은 거나 지갑 같은 거 거치하시면 참 좋고요. 이 안에 공간도 정말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수납도 참 좋은 편이죠. 바닥 자체도 뭐 이렇게 평평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넓고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앞에 2명, 그 다음에 요 중간에 2명, 그리고 저 뒤쪽에 3열에 이제 3명이 앉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2열 중심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시트가 어느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려 보면은요, 요 정도의 공간입니다. 약간 보시면 이 시트 포지션이 그 치과에서 치료받으실 때, 물론 괴로운 기억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편안한 시트의 포지셔닝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장도 위로 들려 올려지면서 발받침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도 부족함은 없고요. 또 이렇게 누워 보시면 정말 편안하게 장거리 이동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뒤쪽에 있는 좌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되는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뒷좌석 시트는 좌측하고 우측에 이렇게 각각 전동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슬라이딩 하는 것만 지금 수동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홀드라고 써 있는데 하나는 리클라이닝 하는 버튼이고 또 하나는 원래대로 회복하는 버튼입니다. 순정 리모컨도 꽤 근사하고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3열은 요 공간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2열 시트를 좀 접고 이동을 하더라도 요 아래쪽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닥 공간 충분하고요. 성인 3명이 앉아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뒤쪽에 등받이가 조금 짧은 듯 싶은데 또 헤드레스트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 친구를 좀 위로 당겨 올리면은 앉는데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고요. 측면에 보시면 USB 충전 단자라든가 별도의 수납 공간들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문도 있지 않았고 저 창문에는 스크린이 수동이긴 합니다만은 스크린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더라도 위쪽 공간이 너무 여유가 있다 보니까 3열에 앉더라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도 하나, 2개의 조명이 보이는데 저건 이렇게 돌리면은 이 조명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위에 워낙에 밝은 전등이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은요. 위쪽의 스크린은 마치 터치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터치는 되지 않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리모컨을 가지고 개별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만져보면은요, 후석 조명 전체를 켤 수 있고 지금 오프 상태, 온 상태고요. 오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센터 조명, 사이드 조명, 색상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사용자 선택도 가능합니다. 웰컴 설정은 저는 ON으로 두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기기 연결하실 수도 있고 HD DMB 한번 켜볼까요? 조금 시간이 순정형이라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USB 충전 단자뿐만 아니고 HDMI까지 저 아래쪽으로 각각 포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좋네요. 파워도어를 닫을 때에는 이 기둥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닫히기도 하는데 도어 캐쳐 자체를 움직이셔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걸 잡아당기셔도 열리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2열에도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은 이렇게 열시면 되고요.
루프 공간 좋고 뒷좌석 3열, 2열 모두 다 공간이 좋은 편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또 말씀을 또 드려보면은요, 2열 좌우측을 가까이 딱 붙였을 때는 요 공간이 좁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을 넣고 시트를 좌우측을 요쪽하고 요쪽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손을 넣기가 너무 좀 빡빡한 공간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요런 점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3.5 GDI 모델입니다. 7인승하고 9인승 두 가지 트림이 존재하는데 저는 지금 7인승을 타고 있고요. 일단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은 디젤하고는 감히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숙성과 부드러운 회전 질감, 엔진 회전 질감에서 오는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승차감도 다르고 이 차가 디젤 카니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니발이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있을 정도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만큼 가솔린 엔진과 8단 미션의 조합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또 만족도가 높다라는 점 분명하게 좀 전달 드려보고 싶고요. 출력은 294마력인가요? 3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토크는 3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는 9km대 후반 10km 정도 보시면 되는데 도심에서는 거의 8km, 7km에서 6k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은 최대 12.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연비는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운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휠베이스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차선 변경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안정감이 좋고요. 또 이 클러스터 안쪽에 후측방 모니터링을 깔끔하게 표시를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이제 HUD, 국내 소비자분들은 HUD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HUD를 6천만 원이 넘는 차값을 지불하고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왕 또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는 김에 몇 가지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본닛 고정하는 이 힌지가 게스식 리프트가 아니고 그냥 이 쇠 꼬챙이가 이렇게 딱 꼽히는데, 글쎄요, 본닛 얼마나 많이 열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 급이나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아쉽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가 트렌드인 만큼 연비 부분은 지금에서 한 5% 정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 정도만 조금 상향을 해줬으면은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가 화이트랑 블랙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또 화이트는 추가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리무진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컨버전 전문 회사들이 저렇게 많이 생겨나고 또 그런 차량들도 꽤나 인기를 끄는 거 봐서는 컬러 선택도 조금 다변화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휠베이스가 넉넉해서 그런지 아니면 셰시 강성까지도 받쳐줘서 그런지 이 전부의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운전할 때 느끼는 이 안정감이나 부드러운 승차감은 이제는 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2세대나 3세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특히 2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3세대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느껴졌었는데 4세대로 와서는 이 셰시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서스펜션도 그간의 노하우가 좀 축적이 돼서 그런지 확실히 안정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잔진동은 물론이고 비교적 큰 진종들에서도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앞으로 이렇게 확 차체가 쏠리거나 이런 부분도 잘 노즈 다이브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잘 제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안정감, MDPS가 속도 감행형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또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타가 많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향 보조는 끈 상태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은 보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짧은 시간에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점 언급을 좀 드려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 가감속 굉장히 매끄럽고요. 특히나 이 감속 부분의 어색한 느낌이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푹 쓰거나 또 가속할 때 우욱 하고 갑자기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갑자기 차선을 물고 들어와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더라도 감속이나 가속 부분이 한결 매끄러워졌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시트 포지션도 아주 적절하고요. 특히나 12.3인치 큼직하게 클러스터하고 AVN이 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안전운전 시야도 가리지 않으면서 이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기에도 편하고 또 안전운전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너무 편안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야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A필러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사실 얇지 않거든요. 두툼한데 이걸 이렇게 좁빗하게 보이게 해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를 바깥쪽으로 이 깃발 형태로 이렇게 뽑아냈고 여기에도 창을 하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방감이 또 꽤나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에 이렇게 앉아보면은 클러스터 쫙 펼쳐지죠. 거기다가 시트 포지션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소하게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개방감을 주기 위한 이런 배려들이 전체적으로 트여 있구나,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장점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들어갑니다. 스피커가 12개고 우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들었을 때는 중음, 고음, 저음의 이 분리가 일반 오디오보다는 확실한데 저음대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세팅은 기본 세팅으로, 초기 세팅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듣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만 저같이 막귀인 사람들은 고음에서 이 찰랑찰랑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간의 편차는 눈으로 봤을 때 그래픽이 좀 재미있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는 나름 또 이 차별화를 두고 있고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약 1550rpm, 1600rpm이 조금 안 되는 엔진 회전에서 구현이 됩니다. 비교적 이 정도면은 낮은 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연비가 아무래도 무게가 좀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 연비 조금 더 좋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장거리 운전할 때 엔진의 부하도 적고요. 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연비는 조금만 더 영향을 많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5 GDI 엔진의 엔진 회전 질감은 제가 부드럽다, 마일드하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좀 있는 엔진이고요. 뒤쪽의 배기음은 그냥 밋밋합니다. 이런 차에서 배기음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나름 또 배기량이 낮은 편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GDI, V6 GDI 엔진이라서 배기음도 조금 아쉽다고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밋밋합니다. 도심에서 그냥 운행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고속도로 장거리를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편합니다. 정말 너무 편하고 운전하기에도 편하고 뒤에 2열은 말씀드리나 말하겠죠. 너무너무 편하고 뒤쪽에서 20인치가 넘는 모니터를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동을 하시면 정말 여느 수입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안락하고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어 쪽, 양쪽 도어에 이렇게 독특한 패턴으로 앰비언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크러쉬 패드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얇고 진하고 길게 쭉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훨씬 더 실내의 어떤 입체감이라든가 고급감이라든가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은 그 정도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크러쉬 패드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끝에 라운드 돼 있는 족을 그냥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얇고 길게 진하게 이렇게 쫙 돌려줬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도심에서 운행을 하시면 이 연료 게이지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연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정도 80에서 100 정도 크루징 그냥 이렇게 그 교외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는 이 정도면은 뭐 가솔린 3.5리터고 7인승이고요 또 2톤이 넘는 차량인데 연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평균적인 연비라든가 아니면은 도심에서의 연비만큼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반응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브레이크가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부드럽게 동작을 하면서 담력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를 그냥 타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무게가 실리는 여러가지 개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조를 만약에 하시면 이 편의장비 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브레이크 쪽도 조금 보강을 해 주셨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차 중량이 2톤 조금 넘 2100km, 200km, 2200k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에 딱 맞는 브레이크 셋업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에어소스를 붙인다거나 배터리를 추가한다거나 뒤쪽에 무슨 모터나 이런 전기장치를 추가한다거나 시트를 지금 이 시트에서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뭐 VIP 시트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차량 무게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브레이크 쪽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봅니다.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이 친구는 이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 균형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높이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 그리고 저항도 조금 더 받아서 일반 카니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이렇게 기우뚱 살짝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는데 크게 거슬리거나 막 불편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코너링에 대한 밸런스도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안정감 좋아요. 도심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안락한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갑니다.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하고 카니발을 타보면 다른 차 같아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승차감도 완전히 다른 차처럼 느낄 정도로 이 가솔린 3.5L GDI 엔진에서 오는 그 부드러운 느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뭐 워낙 4세대에 들어오면서 잘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면이라든가 기타 이중접합 차음유리 덕분에 측면에서의 풍절음 같은 것들, 공명음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제어를 해줍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 소음하고 진동도 참 좋은 편에 속했지만 특히 이 도심에서는 주변이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주 잘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주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공인연비가 도심에서 8km대로 제가 8.4인가요? 8.3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면 약 6.8에서 7.4 정도? 그 정도를 유지를 해줬고요. 극단적인 연비는 뭐 6km대 초반까지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3.5L 가솔린 엔진이고요. 또 이 친구는 2톤이 넘습니다. 공차 중량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연비 부분은 조금 감내를 하고 타야 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죠. 특히 뒷좌석에 앉아보면 뭐 연비 같은 거는 잠깐 잊으실 수도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를 할 때 가속 페달이 굉장히 가볍고요. 살짝만 밟아도 우욱 하면서 이 두둑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디젤 엔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토크가 디젤이 45 정도로 기억을 하고 가솔린 엔진이 36, 37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나름의 고배기량, 여유 있는 회전 질감에서 오는 그 특유의 부드러우면서 힘있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디젤하고 가솔린 모델을 제가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요. 이 가솔린 모델을 운행을 하게 되면 마치 서스펜션이 완전히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도 부드럽고 또 부드럽고 조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 실내에서의 느껴지는 어떤 고급감, 안락감 이런 데도 영향을 확실히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차가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것보다 디젤 차량에 비교를 해보면은 급이 다른 차를 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운 좋게 이 차량을 타기 직전에 2.2 디젤 모델 하이루프, 그거는 이제 컨버전 전문 회사에서 만든 차량이었는데 그 차를 타보고 또 바로 연이어서 지금 하이리무진 기아자동차 순정으로 나왔죠. 가솔린 파워트레인만 존재를 하는 이 차를 지금 타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운행을 할 때 이 차폭이랑 차고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시승 차량처럼 사이드 스텝이 순정으로 붙게 되면은 전 폭이 2m가 넘게 되고요. 전고는 물론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좁은 골목길 같은 데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전장도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배가 닿을 수도 있고요. 또 전장도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특히 이제 주차 같은 거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